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황종진 박사는 1955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농업 분야에서 사료용 맹류 품종 개발에 큰 기여를 한 종가이다. 광주 농업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농업진흥청의 맹류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멕시코 CIMMYT에서 국제연수를 통해 육종 기술을 익혔고 귀국 후 사료용 맹류 품종의 개발에 주력했다. 팔광 호밀을 비롯하여 질보 호밀, 조순 호밀 등 다양한 호밀 품종을 국내에 보급해 우리나라의 사료용 맹류 자급률을 높였다. 또한 캐나다 알버타의 회사와 협력하여 원터그린을 개발하였고 이를 국내에 들여와 농가에 제공했다.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과 같은 사료용 맹류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농업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에 힘썼으며 찬밀 브랜드로 10% 자급 생산을 목표로 달성해 한국 밀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안녕하세요. 품종의 탄생 무당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료용 맹류 육종의 선구자이자 황종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황 박사님은 한국 농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서 특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품종 개발을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달님, 도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황종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황 박사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된 좋은 기회라서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황종진 박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맹달님, 그 배경에 대해 조금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황종진 박사님은 1955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에서 자라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농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친근함과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이 관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관심은 계속 이어져 결국 건국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농학과에 입학하셨죠. 당시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학업에 더욱 열중하셨다고 합니다. 학업 외에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고 이를 통해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으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농업진흥청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셨군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나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신 후 농촌진흥청에서 맹류 육종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홍 박사님은 사료용 맹류, 즉 가축의 먹이로 쓰이는 귀리, 호밀, 트리트케일 등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잘 맞는 품종을 개발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셨대요. 오, 정말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셨군요. 그러면 사료용 맹류 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사료용 맹류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에서 사료용 맹류 자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사료용 맹류 품종을 개발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대요. 실제로 황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들이 우리나라 사료용 맹류 자급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황 박사님이 개발한 팔광호미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들이 한국 농가에 보급되면서 자급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도 높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그리고 또한 황 박사님은 농업 연구를 위해 멕시코까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맹달님은 어떻게 멕시코 연구소에 가게 되셨는지 아실까요? 네, 저 묵찌바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또 멕시코까지 유학을 갔다 오셨다니 좀 저도 놀랐었는데요. 황종진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던 중에 국제 옥수수 밀연구소 전에 우리 얘기 나눴었잖아요. 즉 CIMMYT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기셨대요.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황 박사님이 처음 CIMMYT에 갔을 때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현지 연구자들이 저기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또 왔다 라고 환영했다고 해요. 당시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열정이 대단했나 보네요. 그때도. 그곳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네, 그 전 시간에 저희 옥수수로 그 하와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셨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멕시코에서도 역시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한국인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 박사님은 소맥 육과에 들어가 기리와 밀의 육종 연구를 하셨대요. 당시 CIMMY 발음이 참 어려워요. 네, CIMMYT는 전 세계 곡물 연구의 중심지라 다양한 연구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며 농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현지에서 다양한 작물을 경험하며 한국 농업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귀국 후에는 사료용 맹류의 육종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오셨군요. 그런데 황 박사님이 연구 중에 힘들었던 점들은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있으셨죠. 현지에서 1년간 지내야 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언어 장벽도 컸다고 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한국인의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하면 열정과 빨리빨리가 생각날 텐데 그때 그러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장벽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게 한국인의 특유의 DNA, 열정과 배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으라고 보는데 참 언어의 장벽이란 누구에게도 무시 못하는 건데 연구할 때에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랬을 텐데 어떻게 소통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지금처럼 파파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현지에서 말이 잘 안 통해 답답할 때면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작물 이름 같은 단어들은 직접 가르치면서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덕분에 현지 연구자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역시 몸으로 하는 대화들이 굉장히 좀 언어는 소통이 안 되더라도 눈빛과 이런 것들 언어적 감각들이 다 나왔을 텐데 역시 우리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밀 연구를 위해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에서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극받아서 한국에서도 그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셨다고 해요.
역시 한번 자극을 받으시면 쉽게 잊지 않는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에 다양한 또 활동을 하셨을 텐데 어떤 일들을 또 하셨을까요? 네, 귀국 후에 황 박사님은 국내 사료용 맹류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팔광호밀 같은 품종 개발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사료용 맹류 품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당시 사료용 맹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단순히 품종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춘 품종을 개발하셨죠. 국내 사료용 맹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어쨌든 중요한 기여를 하셨군요. 덕분에 한국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다. 황 박사님께서 보리와 호밀 같은 사료용 작물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총체보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셨다면서요. 네, 황 박사님은 사료용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품종 개발에 주력하셨는데요. 특히 밀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총체보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작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맞아요. 총체보리라는 건 보리의 잎부터 줄기까지 전부를 사료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덕분에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죠. 일본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료용 보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득 어렸을 때 저희 집 소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저희 어렸을 때 이 소가 곡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고삐가 풀려가지고 나왔는데 광에 있던 보리를 잔뜩 먹어가지고 이게 보리를 잔뜩 먹으면 이 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배에 이렇게 차요. 이 사료가 이제 어쨌든 작물을 그렇게 먹어서 그랬는데 총체보리라고 하니까 이 같이 먹으면 이제 그러한 현상이 없는가 본데 어렸을 때 볼 때 그거 먹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소가 위급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총체보리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황 박사님 연구에 쏟은 열정이 정말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당님 그 소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많이 먹질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배만 부르고 어쨌든 잘 안 다치고 병원도 안 가고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옛날은 아니지만 저 잠깐 중국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가 물에 젖은 풀인가 뭘 많이 먹어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총체보리를 먹었다면은 그러지 않았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정된 알곡을 많이 과다 섭취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소나 염소나 이런 말 같은 경우는 반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추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풀을 먹으면 위로 넘어가서 제일 위, 1위, 2위, 3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화가 되는 과정인데 되새김질을 쭉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그러면 황 박사님 이후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 때 맹달님? 네. 어떻게 연구를 확장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그 황 박사님은 호밀과 귀리, 티트리, 케일 같은 작물로 연구를 넓히셨대요. 한국의 기후와 농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료 작물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셨죠. 특히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해 시험 재배를 진행하면서 한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찾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또 황 박사님이 캐나다의 알버타 밀연합과 협력해서
윈터그린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했어요. 이 품종은 겨울에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한국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죠. 와, 윈터 그린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었군요. 이름부터 겨울에 강한 느낌이 드네요.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었나요? 당연하죠. 네. 협력 과정에서 캐나다의 농업 연구자들이 황 박사님에게 한국처럼 다양한 기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진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저희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신기했나 봐요. 한국의 기후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가 차이가 큰데도 사료용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 연구자들에게는 그게 엄청 신기해 보였었나 봐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라는 게 일교차도 들어봤지만 연교차가 80도씨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후 환경이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무지 덥고 이런 날씨여서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도 한국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주목받을 정도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노력한 끝에 한국 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거겠군요. 그럼 황 박사님은 어떤 연구 방식으로 한국 농가에 도움이 될 연구를 이어가셨나요? 황 박사님은 연구한 품종들이 농가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팔광 호밀 같은 신품종을 개발하셨습니다. 이 품종은 병충해에도 강하고 재배하기 쉬워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대요. 네, 맞습니다. 황 박사님이 개발한 팔광 호밀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한국 농업의 자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가의 필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셨죠. 연구뿐만 아니라 농가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셨군요. 황 박사님께서 개발한 구구호밀이라는 작물도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작물인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구구호밀은 황 박사님이 개발한 토종호밀로 우리나라 농가 환경에 아주 잘 맞는 작물입니다. 농가들이 재배하기 쉽고 생산성도 높아서 사료용으로 아주 적합한 품종이죠. 재미있는 건 이 작물 이름이 구구호밀인데 이름이 붙여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황 박사님께서 구구호밀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하던 사료용 작물을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사료용 작물 연구에 관심을 갖고 황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문의를 해왔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황 박사님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또 다른 연구 작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3점 길이라는 품종이 눈에 띄는데요. 이 품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3점 귀리는 황 박사님이 외국의 귀리 품종을 한국 환경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특히 병충해에 강하고 사료로 사용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삼정귀리는 기존의 귀리보다 가뭄에 강하고 성장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농가에서 기르기 쉬운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밌는 일화로 황 박사님이 이 귀리를 처음 소개할 때 농가에서 이게 진짜 한국에서 잘 자랄까요? 라며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잘 자라는 걸 보고 모두 놀랐다고 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연구 작물로는 트리티케일이 있었죠. 이 작물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름 좀 특이하죠.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서 만든 잡종으로 황 박사님은 이를 한국 농업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셨어요. 트리티케일은 특히 사료용으로 적합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라 농가에서 선호되는 작물입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트리티케일을 개발하면서 농가에 이 작물을 소개할 때 황 박사님께서 이건 밀도 아니고 호밀도 아닌 새로운 작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농가분들이 웃으면서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죠? 라고 했대요. 아니 그러면 확실히 새로운 작물 이름을 붙이는 것도 고민거리였겠네요. 그런데 이 작물들이
농가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네, 이 작물들은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료용 작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었고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할 필요가 줄어들었죠. 특히 자급률을 높이면서 한국 농업의 자립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립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료용 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한국 농업의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항상 한국 농업의 독립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가셨습니다. 황 박사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럼 또 다른 연구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한마디 외치고 싶네요. 한국 농업 독립 만세. 황 박사님은 귀리뿐만 아니라 맥커리 귀리라는 신품종도 도입하셨어요. 맥커리 귀리는 양질의 사료로 사용되며 가축들이 선호하는 영양분이 많아서 농가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맥커리 귀리는 특히 겨울철에도 잘 자라서 사료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더 유용했다고 해요. 황 박사님이 이 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쳤습니다. 계절별로 겨울까지도 이렇게 저희 나라 기후 환경에 맞는 연구를 하시는 황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시고 열정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 박사님이 주도하신 참들락 프로젝트를 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참들락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참들락은 한국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밀 브랜드입니다. 황 박사님은 품질 좋은 국산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들락 브랜드를 만드셨죠. 처음에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국 밀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브랜드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브랜드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참은 진짜 국산 밀이라는 의미이고 들락은 한국 땅에서 자란 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농가에서도 이 이름이 좀 낯설다고 느꼈다고 해요. 참 들락거리는 거야 뭐야 라는 농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가 들락거린다고 그러십니까? 농가분들이 반응이 재미있겠네요. 그럼 이 밀 자급화 프로젝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급률을 10%까지 올리는 것이었대요. 황 박사님은 자급률을 높이면서 농가의 부담은 줄고 더 나아가 한국 농업의 독립성도 강화된다고 믿으셨어요. 이를 위해 다양한 품종을 시험하고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재배 면적을 넓히는 과정에서 우리 밀 자급하면 빵값이 떨어지겠네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황 박사님은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사료용 밀의 가격이 안정화되었고 농가에서는 밀 생산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에 비해 농가의 부담이 진짜 크게 줄어들었대요. 또한 국산 밀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외국 밀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황 박사님이 품종 개량을 통해 수확량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이죠. 황 박사님 노력이 농가와 한국 농업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참들락 브랜드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밀 자급률을 더 높여서 15%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급률을 더 높임으로써 한국의 농업이 더욱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황 박사님은 항상 밀을 하면 밀이 된다라는 말을 즐겨 하셨다고 해요. 밀 연구에 대한 그의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주는 말이죠. 앞으로도 참들락이 한국 밀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네요. 황 박사님의 연구와 노력이 한국 농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종진 박사님의 어린 시절과 학업 그리고 연구 여정까지 들어보니 한국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서는 우리 황 박사님의 업적이나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당님 거 읽었어. 어떡하지? 다시 하면 되죠. 거기 다시 읽을게요. 네. 위로. 무당님, 미쳤다. 눈이 잘못됐나 봐요. 나는 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맹달 걸 해야 되나 그랬어. 네, 읽어주세요. 토리 오면은. 우리 쭉쭉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어. 나는 트리트 케일이라고 그래. 케일 종류가 트리트 케일. 나도 케일 왜 케일 개발을 이랬었는데. 근데 갑자기 사료인데 그것도 채소니까 사료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맹달이. 나의 실수 덕분에. 자, 하세요 부장님 얘기.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네요. 황 박사님의 연구와 노력이 한국 농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종진 박사님의 어린 시절과 학업 그리고 연구 여정까지 들여다보니 한국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서는 황종진 박사님의 업적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참들락 브랜드 밀을 사야겠다 장 볼 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황종진 박사님은 단순히 품종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사료용 맹료의 자급률을 향상은 한국 농업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소규모 농가에도 도움을 주어 한국 농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 박사님의 노력은 한국 농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황 박사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사료용 작물 자급률은 낮았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황 박사님의 연구를 참고해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황 박사님의 연구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한국 농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에 내서 말씀 감사하고요. 황종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해 연구자들의 노력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